천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치즈가 있었습니다. 영국 시골의 한 작은 공장에서 몇몇 장인들만이 겨우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죠. 모두가 외면했던 이 치즈에 아주 특별한 단골 손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손님의 정체는 사람이 아닌 바로 이 점토 인형 월레스였습니다. 월레스가 애니메이션에서 무심코 뱉은 대사 한마디, Not even Wensleydale? 이 한마디가 어떻게 천년 역사의 치즈를 구하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우연한 광고의 신화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한 캐릭터의 순수한 진심이 광고비 한 푼 없이 한 회사의 운명을 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영국 북부의 아름다운 시골 요크셔 데일스 국립공원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는 12세기 프랑스에서 건너온 시토해 수도사들이 처음 만들기 시작한 거의 천년의 역사를 가진 치즈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웬슬리데일. 부드럽게 부서지는 질감과 꿀의 달콤함, 그리고 레몬의 상큼함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이 하얀 치즈는 오랫동안 영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이 전통적인 수제 치즈를 만드는 곳은 웬슬리데일 크리머리라는 작은 공장 단 하나뿐이었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대량 생산되는 다른 저렴한 체다 치즈 등에 밀리면서 웬슬리데일의 인기는 점점 시들해졌습니다. 결국 1992년 5월 이 공장을 소유하던 대기업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장 폐쇄를 결정해버립니다. 평생을 바쳐 치즈를 만들어 온 장인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천년의 역사가 자신들에 대해서 끝난다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그만둘 수 없었던 4명의 전직 관리자들이 힘을 합쳐 빚을 내 공장을 다시 사들이는 힘겨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공장을 살려보려 애썼지만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치즈를 되살리기엔 여전히 역부족이었습니다. 천년의 역사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기적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편 영국의 또 다른 도시 브리스톨에는 괴짜 발명가 월레스와 그보다 훨씬 똑똑한 반려견 그로밋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침은 치즈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월레스에게 치즈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침 식탁의 필수품이자 고된 발명의 순간을 위로해주는 친구였고 때로는 달에 가서 맛보고 싶을 만큼 거대한 로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모든 일상은 치즈를 중심으로 돌아갔고 그의 모든 발명품은 결국 치즈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죠. 한마디로 그는 치즈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진정한 치즈 마니아였습니다. 특히 그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바로 크래커 위에 치즈를 얹어 먹는 것이었는데요. 그가 선호하는 치즈의 조건은 단 하나, 크래커 위에 올렸을 때 가장 맛있는 치즈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치즈를 맛본 끝에 그의 까다로운 입맛을 완벽하게 만족시킨 단 하나의 치즈를 찾아내게 됩니다. 바로 저 멀리 요크셔의 작은 공장에서 몇몇 장인들이 간신히 지켜내고 있던 바로 그 웬슬리데일이었죠. 월레스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 순수한 최애 치즈에 대한 애정이 곧 영국 전역을 뒤흔들 기적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스러운 점토 인형 캐릭터를 탄생시킨 제작사 아드만 스튜디오는 당시 세 번째 단편인 양털 도둑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작품 속에서 월레스는 여느 때처럼 아침 식탁에 앉아 크래커 위에 치즈를 얹어 먹으며 신문을 보고 있었죠. 바로 이 장면에서 제작진은 월레스의 최애 치즈를 언급하는 대사를 넣기로 합니다. 그들이 수많은 치즈 중에서 웬슬리데일을 선택한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감독이었던 닉 파크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가장 친숙하고 맛있는 치즈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상업적인 의도도 계산도 없이 순전히 월레스라면 당연히 이 치즈를 가장 좋아할 거야 라는 순수한 생각으로 작품 속에 웬슬리데일 치즈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월레스의 치즈 사랑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사가 탄생합니다. 작품 속에서 월레스는 한 여성에게 치즈를 권하다가 그녀가 치즈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되묻습니다. Not even Wensleydale?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이 치즈조차 못 먹는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는 이 순수한 한마디가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 감독의 개인적인 취향이 담긴 이 소박한 대사 한마디가 영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나비 효과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1995년 12월 24일 마침내 양털 도둑편이 영국 전역에 방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영국 전역의 마트와 식료품 가게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월레스가 먹던 그 치즈가 있나요? 라며 웬슬리데일 치즈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소한 움직임은 순식간에 거대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웬슬리데일 치즈는 영국 전역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했고 재고가 바닥나며 매진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파산 직전이었던 웬슬리데일 크리머리 공장의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고 영국 최대의 슈퍼마켓 체인들로부터 주문이 쇄도했죠. 이 믿기 힘든 현상을 사람들은 월레스와 그로밋 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캐릭터의 순수한 치즈 사랑 고백은 광고비 한 푼 없이 영국 국민 모두에게 웬슬리데일 치즈를 먹어보고 싶다는 열망을 심어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우연한 광고가 된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나비 효과 덕분에 웬슬리데일 크리머리는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 극적으로 회생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치즈는 다시 한번 그 생명을 이어가게 되었고 공장에서 일하던 수십 명의 장인들은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점토 인형 월레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마을의 경제와 천년 전통의 운명을 구한 은인이 되었습니다. 월레스의 웬슬리데일 치즈가 좋아 라는 순수한 애정 표현은 광고 전문가들이 수십억을 쏟아부어도 얻기 힘든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결국 가장 위대한 마케팅은 사람들의 지갑을 여는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얻는 진심이라는 것을 말이죠. 월레스의 진심이 기폭제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수세기에 걸친 전통을 묵묵히 지켜온 장인들의 땀과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우연한 성공 뒤에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치를 지켜낸 끈기와 진심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